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장입니다. 이제 곧 여름에 접어듭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눈이 있을 때밖에 그 보드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시즌에는 항상 그 보드를 그리워하고 스노우보드를 타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홍대장이 여러분들께 여름에도 스노우보드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무려 3가지나. 자,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 먼저 이 3가지의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먼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1년 내내 스노우보드와 스키를 탈 수 있는 실내 스키보드장이 존재를 했습니다. 최초로 생겼던 게 2006년도에 그 부천에 타이거 월드라고 해서 꽤 규모가 있는 실내 스키장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꽤 괜찮았어요. 그 길이도 어느 정도 그 상단엔 좀 경사가 있고 하단엔 조금 완만해져서 2단 경사로 돼 있고, 그리고 거대한 에어매트를 놓고 큰 그 점프대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뭐 지빙 라인도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라이딩, 점프, 지빙을 다 즐길 수 있었고, 한쪽에 물론 눈썰매장도 있어서 남녀노소 스키보드 타는 사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그 웅진에서 인수를 해서 그 웅진 플레이 도시 스노우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인수한 이후로 점점 내용물을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상단의 경사도 있는 부분을 반토막을 내가지고 하단만으로 운영을 하다가, 또 그곳에서도 파크의 종류를 점점 축소시키다가 작년 운영을 마지막으로 요번 여름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멀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2000년도 중반에 그 스노우캐슬이라는 경남의 부산 근처에 황령산 쪽에 생겼었는데, 그 스노우캐슬은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2년밖에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눈에서 탈 수 있는 얼음 또는 눈에서 탈 수 있는 시설은 이제는 없다. 그러면 스노우보드랑 스키를 이제 여름에 못 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탈 수 있는 방법이 무려 3가지나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3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한, 영업을 시작한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바로 코리아 킹스입니다. 네, 코리아 킹스라는 곳은요, 에어매트가 이 점프대, 브러쉬를 이용한 점프대가 있고요. 이 브러쉬로 되어 있어요. 점프를 한 후에는 그 에어매트에 떨어지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이렇게 스키도 지금 타고 있죠. 스키, 스노우보드나 점프 연습이 가능한 요런 시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점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니즈가 있고, 좀 훈련이 필요로 하신 분들이 여름에도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그 어프로치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입을 하는 곳은 경사가 져 있고, 거기에 브러쉬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프한 이후에는 랜딩을 에어매트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매트도 실제 점프대의 경사처럼 이렇게 각도가 지어져 있어서 랜딩하는 느낌과 비슷하게 이렇게 착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요 코리아 킹스를 이용을 할 때는 엣지, 우리 스노우보드나 스키의 엣지에 날이 너무 서 있으면 이 에어매트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매트가 터지거나 손상이 가기 때문에 다 디튠을 한다는 거. 디튠이 뭐냐면, 튜닝을 날카롭게 날을 세우는 걸 우리가 튜닝이라고 하고요. 그거의 반대, 디튠이라 그래서 뭉뚝하게 그라인더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리아 킹스를 이용하실 때는 평소에 쓰시던 장비들, 스키나 데크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거를 디튠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코리아 킹스에 가면 그 장비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많이 구비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타면 되겠습니다. 이 점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트램폴린 시설도 되어 있어서 이 점프를 했을 때 공중 동작을 익힐 수 있게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 후선이가 무려 3년 전에 올린 영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브러쉬를 타고 온 다음에 테이크오프 하면은 이렇게 랜딩에 그 에어매트로
랜딩 느낌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장치고요. 잘 미끄러지게 계속 물을 뿌려요. 예, 스프링클러로 물 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가지고 옷이 다 젖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옷 입어야 되고, 그 다음 컨베이어 벨트나 그런 리프팅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용할 때 많이 덥다, 다이어트에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다는 거. 이게 현재는 양지 쪽에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그곳에서의 영업은 요번 여름이 마지막이고, 다음 시즌부터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해서 새롭게 코리아 킹스가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스노우보드와 스키로 점프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여름에도 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요. 국내에서 최초로 그 실내 스키장이 아닌 브러쉬를 사용한 스키 스노우보드 어떻게 보면 훈련장, 즐기는 개념보다는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리아 킹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 아래에 그 홈페이지를 첨부해 둘 테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뭐 위치나 이용 방법, 가격 등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스노우보드와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PBR입니다. PBR이 뭐냐면 박스봉 레일. 자, PBR 박봉레는 2018년도에 학동에 오픈을 했습니다. 실내에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이것도 역시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킹스에서 사용하던 그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고운 브러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좀 사뭇 달라요. 킹스랑은 사뭇 다른데, 이곳 박봉레는 아무래도 실내 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주로 지빙 하시는 분들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영상을 같이 봅시다. 2018년도 오픈하기 전에 미리 그때 제가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촬영을 해온 영상이고, 여기에 보면 이 박봉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웅대장 채널에 영상이 있고요. 이곳이 원래 그 소극장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름에 가면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아 킹스는 땀이 줄줄 나는 곳이라면, 이곳은 아주 시원하게 여름을 즐기면서 스노우보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여기 브러쉬는 조금 더 곱기는 한데, 이 브러쉬에도 역시 물을 뿌리는데, 물을 아주 여기 있는 코리아 킹스처럼 질퍽하게 뿌리는 게 아니라서 별로 그렇게 옷이 젖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봉레에는 이 시설 외에도 지금 보시는 이런 인도 보드도 있고요. 밸런스 맞추는 보드도 있고, 이제 스노보드 어딕션에서 나온 지빙할 때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슬랙 라인, 그러니까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램펄린도,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트램펄린도 되어 있습니다. 카페도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보드 어떻게 타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식군이었고요. 월드 클래스는 역시 다르다. 민식이 타는 게.
스키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즐길 수 있죠. 작은 점프대도 있어요. 제일 저는 이 박봉래 BBR 시설에서 좋았던 게 이건데, 내가 런을 하고 나서 내가 타고 1분 1, 2분 정도 후에 여기에서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탄 모습을 볼 수 있어. 타자마자 바로 보고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바로 수정을 해서 또 다시 탈 수 있다는 요 모니터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타고 올라오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박봉래는 스노우보드 샵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죠? 네, 바로 학동이죠. 그 학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또 지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BBR 가셔서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여름에 가면 일단 시원해서 좋아요. 자, 비시즌 여름에도 스노우보드를 탈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피스랩입니다. 이 피스랩은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오픈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픈을 하진 않았지만 이 피스랩은 이미 일본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운영이 되어 왔고요. 저도 그 나에바라는 곳에 갔을 때 이 피스랩에서 이렇게 좀 홍보하는 거를 봤었는데,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평 쪽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뚜껑이 열리면서 베어스타운에서 2019년 7월부터 운영하기로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피스랩 공식 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피스랩 여기 페이스북 페이지고요. 피스랩 2019년 7월 베어스타운 확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확정 발표를 했고, 베어스타운 파노라마 슬로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아마 이제 일본에서 기존에 일본에 있던 이제 영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베어스타운에 깔린다. 이 피스랩은 어떤 시설이냐면, 여러분, 브러쉬를 사용을 하는데 브러쉬를 슬로프에다가 까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스노보드와 스키를 이용을 하던 슬로프 브러쉬를 깔아서 이 브러쉬에서 타는 이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는 건데, 이 피스랩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 브러쉬는 이런 점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미끌리는 브러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엣지를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다. 그래서 우리는 카빙의 느낌도 물론 눈과 똑같지는 않지만 카빙의 느낌도 주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라는 거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알파인 보드거든요. 알파인 보드는 여러분 긴 엣지를 사용해서 카빙을 즐기기 위해서 타는 스노우보드거든요. 근데 이 알파인 보드를 이 브러쉬에서 요런 정도의 기울기와 엣지 그립력을 가지고 탈 수 있다 라는 거를 느낌적으로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요렇게 이런 경사도 쓸 수 있고, 이런 리바운딩의 느낌도 이렇게 좀 받을 수 있고,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해보기에, 일단은 당연히 그라운드 트릭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슬로프 위에다가 브러쉬를 깔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보다는 딱딱할 것 같고, 찰과상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거의 라이딩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라이딩에 대해서는 방금 영상을 같이 보신 것처럼 좀 카빙의 느낌도 많이 살아있고, 리바운딩의 느낌도 영상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걸로 보였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라이딩 최적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피스랩은 7월에 베어스타운에서 오픈을 하면 제가 발 빠르게 가서 직접 타면서 주변의 모습, 그리고 타는 모습, 그리고 탄 느낌, 소감까지,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우리 피스랩 관계자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그 오픈하기 전에 만약에 오픈전 행사나 아니면 뭐 오픈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예, 물론 뭐 초대를 안 해주시면은 제 돈 내고 제 돈 내고 이렇게 제가 다 이용하면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초대해 주시면 제가 또 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브러쉬가 여러분 생각보다 브러쉬가 좀 단단해요. 여러분들 이 브러쉬가 막 고운 막 힘이 없는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브러쉬라는 게 그 이렇게 뭐 아주 그 얇은 솔 같은 느낌이 아니고 좀 뻣뻣한 그런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도 아마 물을 뿌릴 거예요. 이 브러쉬도 아마도 물을 뿌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브러쉬 나오죠, 여러분. 되게 고운 솔 같은 게 아니잖아요. 뻣뻣한 플라스틱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보면. 그리고 물 뿌리고 있죠. 물 뿌리고 있고. 이거 나오죠.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 생각보다 되게 두꺼운, 이런 모처럼 두꺼운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근데 킹스 브러쉬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BBR 브러쉬는 조금 달라요. BBR 브러쉬는 조금 고운데, 아무튼 저런 거라면 그 좀 넘어졌을 때 찰가상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좀 이용하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타보기 전에는 추측일 뿐이니까 직접 다녀오고 나서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서 그날 제가 평소에 슬로프에서 타는 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건 해볼 거예요. 라이딩도 그렇고 막 그라운드 트릭도 그렇고. 넘어져서 진짜 아프다 그럼 다 말씀드릴 거예요. 금액 한번 볼까요? 피스랩 이용 가격이 5만원씩인데 한 세션에 5만원인데 복합 세션은 65,000원. 그리고 장비는 그 상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렌탈을 권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렌탈 장비는 그 3만원, 3만원이고 복합 세션은 35,000원. 그런데 뭐 그 노후된 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사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안 쓰시는 장비가 있으신 분은 본인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새 거밖에 없으신 분은 이렇게 렌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권 가격은 요번 시즌 해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 시즌 7월에 오픈해서 7, 8, 9, 10월 정도로 지금 뭐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해서 49만원인데 현재 판매 가격이 36만원. 요렇게 가격 정리. 근데 저는 36만원이면은 가격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근데 여기는 슬로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리프트 플레이를 할 겁니다. 설마 여기를 걸어 올라가서 저 500m가 넘는 슬로프를 걸어 올라가서 타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리프트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 그 리프트를 타는 비용을 생각을 하면 뭐 저는 비싸다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36만원이면 뭐 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한 시즌 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름에도 스노우보드와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실내 스키 보드장은 이제 지난 2018년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영업을 하지 않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 중에 가장 오래된 코리아 킹스, 그리고 그 다음 작년에 오픈을 한 BBR 박봉래, 그리고 요번 2019년도 7월에 오픈 예정인 피스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실내 스키보드장이 없어져서 눈에서 탈 수 있는 게 없어졌다는 거는 너무나 아쉽지만, 어찌되었든 그 기존의 시설들이 주로 파크 타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좀 적합한 시설이었다면, 이번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피스랩은 우리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도 비시즌 라이딩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름에도 스키와 스노우보드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오케이.